무거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평론 배컴 배정호 세안대 교수입니다. 배정호입니다. 융커만 인사이트의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지금 밖에 눈 오고 있잖아요. 하하, 눈이 보이지가 않죠. 스튜디오 안에서는. 그렇죠. 눈발이 크지는 않고 휘날리면서 근데 오늘 밤 9시부터 이제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네. 휘날리는 눈 다음에는 이제 상당히 추워질 겁니다. 감기 조심하셔야죠. 내일 영하 14도까지 간다. 그래요. 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자, 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리고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공수처법 시행 이제 166일 만에 대장정이었습니다. 네. 거의 어제 반년 갔죠. 처장 후보 2명이 이제 겨우 이제 추천이 완료가 됐어요. 추천이 됐습니다. 지난 7월에 추천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지연되면서 마침내 이 올해 이제 말 이제 두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한 사람은 지난번에 이미 추천을 받았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이고요. 또 한 명 추가된 인물이 이건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적합한 후보가 없다며 추가 논의를 주장했었는데 나머지 추천위원들 여기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위원도 있고 또 변협위원도 있고 또 법원행정처 위원도 있습니다. 추천위원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표결을 통해 후보 추천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자, 백건 교수님 두 후보 어떤 인물인지 좀 간결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 독립성 논란에서 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판사와 검사가 고르게 한 사람씩 추천이 됐어요. 김진욱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고요. 이건희 후보자는 검사 출신입니다. 네. 김진욱 이분은 현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인데요. 판사를 지내다가 김현장 로펌에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게 특검팀의 특별 수사관으로도 활동을 했어요. 1999년도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데 수사 능력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외유 내강형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이건희 이분은 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인데요. 그분은 검사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검 공판 송무부장까지 했고요. 이분 상당히 원칙주의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해 2월에 김태우 전 특감반원 사건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다라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또 조국 전 법무장관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울 때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그럴 당시에 장관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릴 정도로 원칙론자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는 좀 손색이 없는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추천한 이제 변협 회장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수사 능력, 리더십, 책임감 등을 골고루 고려해서 선택된 그런 인물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뭐 여야에서는 뭐 평가가 또 엇갈리고 있겠죠? 여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선택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고요. 한편으로는 여당에서는 판사 출신이 더 적합한 것 아니냐라는 기존의 입장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천위원회 표결을 거쳐서 먼저 김진욱 후보자가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희 후보자가 이제 선정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전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행정소속 등 법정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 갈등은 여야 갈등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국민의힘 추천위원 중에 이헌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은 여러 차례 들어서 익숙하실 텐데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법
개헌은 위헌이다. 네. 라고 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오. 이렇게 또 본인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뚱커벨 어제 밤에 보니까 KBS 그 더 라이브 밤에 하는 네. 그 뉴스 프로그램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 라이브에 좀 그 배추도사라고. 네, 꼭 어떻게 나가셨어요 여기? 꼭 나와달라. 오. 이건 그래도 늦게라도 지금 김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배추도사에서 나와주면 옆에 우리 백흠 교수님도 배시지만 저도 또 배시거든요. 그래요. 그 전에는 박시도사라는 분이 출연했던 것 같은데 네. 세상이 바뀌었다. 배추도사가 대세다. 앞으로 고정이에요 거기? 아닌 것 같고요. 네, 불안한 상태입니다. 박시영 씨가 땜빵으로 전문 용어로 땜빵으로 네네.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 어제 거기 나가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네. 허리케인 라디오의 그 유행어인데 간결하게 어제 그거를 막 쓰시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를 하려면 허리케인 라디오 이거를 앞에 꼭 붙여주셔라 크레딧을. 그건 제발 하지 말라고. 어디 그쪽에서요? 네네. 뚱커벨이 워낙 허리케인을 강조하니까 네. 오늘만 좀 어제죠 현지 시간으로 어제 좀 참아달라. 네. 아니 근데 최 앵커님 땜빵이 뭡니까? 전문용. 대한민국 대표 앵커께서 땜빵이 아니고 간결하게 긴급 하세요. 구원투수. 성이 몇시죠? 하여튼 저 KBS 제작진이 좀 편협해. 저희는 KBS 더 라이브 다 얘기하잖아요. 좋죠. 그렇죠. 네. 허리케인 라디오에 유행어도 하면서 이렇게 포용력이 큰 방송이 허리케인입니다. 그렇죠. 사탕 나갑니다. 네, 사탕 2개. 네. 컨텐츠로 받으세요? 네. 경사났네. 자, 지금 공수처장 후보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은 이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으로 이제 두 후보 중에 누구를 지명할 거냐, 또 어떤 기준을 중점적으로 볼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진욱 후보자가 낙점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초대 공수처장 역할이 검찰에 대한 이 견제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통제, 견제를 할 것인가가 공수처 출범의 핵심 취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이 더 낫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검사 출신들은 제 식구 감싸주기의 문화에 상당히 젖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뭐 최일구 앵커께서는 모르는 게 없으니까 잘 알겠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 잘 아시잖아요. 모르겠는데요. 네, 검사 동일체 원칙. 검사는 한 몸이다. 그래서 완전 상명하복이다. 우리가 남이다. 이런 걸로 서로 봐주기에 상당히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아예 규정이 명문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가 계속 돼 있거든요. 그런 데서 파생된 비리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별장 네. 이런 것도 뭐 결국은 뭐 7년인가 지나서 유죄로 밝혀질 정도인데 최근에도 불기소 세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임 사태 관련해 가지고 향응 접대 받았는데 96만 원, 2천 원이니까 이거는 뇌물 아니야. 그래서 기소를 안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도 아주 가혹하게 칼날을 들이댈 인물은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검사 쪽 출신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뚱커벨은 배 교수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저는 지금 왜냐하면 이 법조계가 이렇게 되면 또 판사 검사 나누어져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갈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뚱커벨의 개인 생각인데 네. 오히려 야당이 또 계속 반발하면 이게 정말 불협화음 또 정쟁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오히려 그래서 야당의 반발을 방지하는 방법에서는 검사 출신인 이건희 후보자가 왜냐면 원리 원칙주의자거든요. 이건희 후보자가 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검사의 손으로 한다는 상징성. 또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이건희 이름이 좋아요. 네. 그 세 번째는 별로 또 도움이 안 되는 좀 황당한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결론이 1대1이에요. 제가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지만 뭐 예상하는 건데 오늘 받은 사탕을 딱 걸죠. 근데 언제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명간에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작가들이 다 적어놨어요. 네, 아주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은 추미애 법무장관 교체권하고 맞물릴 가능성도 있고요. 네. 딸랑딸랑 청취자가 일군님 웃겨요 크크크 보내주셨는데 제가 오늘 웃겼어요? 아유, 심각한 얘기만 해드렸는데 희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 개각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편 얘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있긴 있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그 얘기 아마 특종일 것 같은데 청와대 내각 개편이 미뤄질 것 같다. 원래는 29일 개각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나타났었는데 29일 날 발표가 없다라는 사항을 확인을 해서 29일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요. 네.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그만큼 깊다라고 하는 또 방증이 될 수 있겠는데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이제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29일 예정된 인사 없다. 또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과 또 정책실장 교체설과 관련해서도 이미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은 사의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 이걸 언제 할지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뚱커벨이 보기에는 내부 조율도 필요하고 또 이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또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 2, 3일 내로는 백신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인사까지 나오게 되면 좀 이게 중첩될 수 있고 또 주의와 관심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개각은 하긴 할 겁니다. 빠른 속도로 하는데 조금 조율을 하는 내부 과정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신문 이제 특종이라는 게 그거예요. 29일 오늘은 발표를 안 한다. 특종치고는 약간 좀 허무한 특종 아닙니까? 네. 뉴욕 특파원 출신이신데 황당 특종이라고 할까요? 미국 언론에서도 백악관에서 뭐 장관 개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막 예상도 하고 막 하마평도 쏟아내고 그럽니까? 뭐 하마평은 언론의 뭐 고유한 어떤 뭐 권한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건데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속보 경쟁까지 언제 할 하면서 거냐 뭐 그렇습니다. 특종이다. 예. 뭐 오늘 안 한다. 단독 보도 뭐 이런 건 안 한다. 그런 건 상당히 좀 수준이 낮죠. 분명한 건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개각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개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 한 1년 정도 끌고 왔잖아요. 예. 그 와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최하 한 60% 안팎 지지를 받았는데 그리고 부정평가율이 한 30%인데 지금 반대로 역전된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임기가 한 1년 5개월 남았으니까 국정 현안에 집중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코로나 방역 또 백신 그리고 부동산 민생 그런데 아무래도 추미애 윤석열 이 싸움이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니까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개각은 조기에 단행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아니라는 거고요. 하여튼 미국의 언론들은 뭐 오늘 하니 내일 하니 그런 속보 경쟁은 안 한다. 안 하죠. 하마평을 하더라도. 네, 트럼프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죠. 네, 역시 뉴욕 특파원답게 미국의 언론 상황을 전해주셔서 고마움의 뜻으로 사탕 2개.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최고예요. 지금 저 배 교수님은 사탕을 받으면 꼭 주머니에 넣어. 네. 우리 저 뚱커벨을 그냥 책상에 올려놓는 거. 저는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유튜브에 네. 또 청취자분들하고 공유하는 거죠. 그래요? 이 사탕의 모습, 사탕의 향기. 간결하게 하세요. 예. 간결. 자,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일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주에 수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오는 관전평을 보면 인사와 관련해서는 후임자가 누가 될지도 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또 공백 상황이 되면 또 곤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향후 또 정치적인 행보와도 상당히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경질이나 또는 사의 표명을 또 빠른 시간 내에 수리하는 모습보다는 네. 그래도 추 장관의 좀 명예를 지켜주는 선에서 또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땅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또 내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빠르면 이번 주 내 백금 교수님 예측처럼 그렇지만 1월 초나 1월 중순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너무 범위가 넓은 거 아니에요? 네. 범위가 아니, 그런 건 저도 하겠다. 포용력 하면 또 아니 지금부터 시작해서 1월 중순까지 그러면 뭐 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망?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모양새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당초 언론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 원포인트 교체까지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이 특별 사면 내용을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추미애 장관 원포인트 교체는 안 할 것 같고요. 묶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한 추미애 장관 플러스 뭐 2명 내지는 3명의 개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추미애 장관만 원포인트로 교체하게 될 경우는 마치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사인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대권 도전의 꿈, 서울시장 도전의 꿈이 있는데 마치 경질하듯이 그렇게 모양새 사납게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양 갖추기에 개각을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원포인트가 아니고 내년 초에로 미뤄질 수도 있다. 글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인사 문제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니까요. 청취자들이 지금 이 백컴 교수한테 좀 관심이 많으십니다. K꽃님이 배 교수님 간결 깔끔하시고 좋습니다. 8024님 백컴 교수님 설명이 좋습니다. 고정 갑시다. 처음 들으셨나요? 811024님 이미 고정되신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또 유튜브 게시판에 김신희님 등 그래서 배 교수님 네. 이마 관리하시나요? 빛이 납니다. 이게 뭐 제 이마가 네.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세수를 안 하신 거예요? 자동 발사체입니다. 자동 발사체. 약간 땀과 그 유체 뭐 이런 것이 이제. 보다는 지금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동동구리물을 얼굴에 바르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미애 장관 이제 어쨌든 이제 개각이 돼서 사이가 이제 수리가 된다. 그러면 후임 누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화마평이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예, 당내로 좁혀지고 있는데 여러 일간지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대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이 검찰 개혁을 추미애 장관 다음으로 잘 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게 판사냐 또는 비법조인이냐 또는 검사 출신인데 박범계 의원 말고는 지금 소병철 의원이 유력하게 또 거론되고 있는데 그분이 검사 출신이라면서요? 네네. 그리고 작년에 이미 이 광주가 이제 지역이고요. 또 작년에 이미 소병철 의원의 경우에는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검찰청 후보로.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지명될 때 아니요. 그 이전에 소병철이냐 또는 봉욱이냐. 봉욱 같은 전 검사장의 경우에도 검찰총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만큼 그 이후에 이제 소병철 의원도 법조계 또 검사로서의 경력이 또 두터운 만큼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제일국의 시사계 컴퓨터 백컴 배종익 교수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 그 모더나하고 이제 CEO하고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동안 뭐 백신 때문에 얼마나 설왕설래가 많습니까? 지금도 뭐 책임져야 된다, 어째야 된다, 과연 들어온다는데 그게 들어오냐? 이제 다른 이 유럽 국가 특히 이제 영국 또 미국에서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27분간 모더나 CEO와 화상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연내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고 원래는 이제 모더나 계약 체결을 못했지만 구두 합의로 한 1,000만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27분간 화상 통화 이후에 2,000만 명분 확보를 협의를 했습니다. 합의가 됐습니다. 어제 화상회의를 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 뭐 영어로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이제 통역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더나의 경우에는 지금 주한 미군 또 이제 군무원 카투사에게도 접종이 유력시 되는 것이 이제 모더나이고 또 비교를 해보면 화이자보다도 또 예방 효과가 좀 더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이 고심 끝에 모더나와 직접 한번 소통을 해보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겠어요. 아니 재미 유학파시니까 배종찬 소장이 배종찬 소장은 이렇게 통역 같은 거 좀 동시 통역 같은 거 다 되죠? 다 들통났잖아요. 못하는 걸로. 말도 영어 잘하시는데. 자 그리고 배 교수님 정부가 코백스 백신을 내년 1분기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코백스 저기 코엑스는 있고 그런데 킨텍스 이런 거는 아는데 코백스가 뭐예요? 코백스 퍼틸리티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을 공동 구매하고 배분하겠다라는 이제 국제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아시겠지만은 백신의 공정성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같이 어려운 나라들은 백신 확보하는데 상당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공정하게 백신을 전 세계에 배분하자 그런 취지에서 3대 국제기구 그러니까 WHO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세계 백신 면역연합 GAVI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감염병 혁신연합 이렇게 세 개의 기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 프로젝트인데요. 먼저 참여국들이 돈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면은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 따라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1,000만 명분의 물량을 공급받도록 이미 협약이 체결돼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하고 지금 2,000만 명분 또 추가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백신 수급 논쟁이 종식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이제 백신 수급 문제가 좀 정치화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방역 중심으로 방역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백스 중요하겠네요. 네, 코백스가 뭐 문제 나옵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얼더리우스 질문입니까? 문제가 나오면 중요하고.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저 백건 교수 말고 얼떨리우스 교수님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밑줄 몇 개 쳐요, 코백스? 교수님 밑줄 몇 개요? 밑줄? 네. 밑줄보다는 사탕? 됐어요. 지금 뜬금없이 이런 문자. 집중이 안 되네요. 7109님께서 백컴 교수님 대권 갑시다. 예.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아. 그만큼 뭐 설명이 좋다. 백컴 교수님 마음에 든다. 최고 앵커님의 리더십에 시사평론계의 대권 가자 이런 뜻입니다. 리더십에 잘 따르겠습니다. 갈수록 지금 백컴 교수님이 시사평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해주시죠. 왜요? 샘나요? 아니 시간 다 돼가지고. 샘나시는구나.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정부가 이것과의 계약을 통해 내년 1분기에 백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이것은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백훈 교수님. 네. 코엑스는 아니죠. 코엑스는 아니고 최소한 네. 코백스는 돼야죠. 백신. 예? 얼떨리우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연결로 정답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